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11월 22일 국내 경기 3경기 원주 DB와 창원 LG, 그 다음에 남자 배구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그 다음에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여자 배구 경기까지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 농구부터 보겠습니다. 원주 DB와 LG와의 경기인데, DB가 지금 최근 3경기 3연패 기록 중이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계속 지금 이런 패턴의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오늘 LG가 이기는 날인가 보네요. 예.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이 LG의 퐁당이 깨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이 3연패 기간 동안에 어떠한 DB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에르난데스의 그 활약이 시즌 초반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에르난데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리먼도 용병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르난데스가 최근 5경기 13점, 4점 득점하고 있고, 프리먼이 9점 득점하고 있는데, 올 시즌 오버롤 보면은 한 2점 정도, 2점 정도가 부족한 모습이고, 프리먼이 한 1점 정도 부족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리바운드 참여 같은 경우도 지금 프리먼 같은 경우는 5.3개, 최근 5경기에 5.2개, 리바운드는 큰 차이 없네요. 예. 하지만 일단 수비에서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프리먼도 그렇고 상대 용병들 싸움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DB가 골밑 플레이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페인트 존 득점은 비슷할 거예요. 40점 정도. 그 다음에 DB도 최근 오버롤은 40점 정도 비슷한데, 수비 전반적으로 어떠한 그 상대 용병과의 어떤 몸싸움이나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조금 떨어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DB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에르난데스만 좀 살아나면은 충분히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LG의 용병이 마레이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겠죠. 마레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매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레이의 최근 득점이 5경기 15점, 리바운드는 14개, 상당히 준수한 폼을 보여주고 있죠. 오버롤 보면은 12개에 15점,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리바운드가 조금 더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상반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DB 같은 경우는 용병들의 활약이 저조한 반면에 두경민의 폼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강상재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LG 같은 경우는 마레이의 폼은 좋은데 이재도와 이관우가 예전만큼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이재도와 이관우가 활약을 못 해주면서, 예전에는 그 포워드 라인에 대한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 LG인데 그러한 부분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재도와 이관우의 백코트에서의 활약이 미비하니까 이제 못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표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강상재나 또는 윤종규와 같은 국내 자원들에게 좀 LG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오버롤 84, 85, 그 다음에 원주 DB가 득점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5점 정도. 그 다음에 창원 LG는 76, 76인데 실점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득점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 LG가 시즌 초반보다는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원주 DB 같은 경우는 에르난데스의 활약이 조금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활약이 조금 둔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어떤 백코트에서의 활약은 DB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 프론트 코트에서는 마레이의 활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백코트, 프론트코트 나뉘어서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어떠한 전력의 구분이 되어지겠지만, 결국은 오늘 이 강상재와 윤종규를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없다, LG에는. 예. 지금 뭐 윤종규 같은 경우는 최근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뭐 하는 게 없다고. 예. 하는 게 김종규요. 죄송합니다. 예. 김종규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없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규 최근 뭐 그래도 14분 정도 뛰면서, 예, 뭐 본인 몫은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강상재 활약이 상당히 좋죠. 예, 강상재가 뭐 최근 3점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원래 뭐 강상재 3점 그렇게 잘 던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득점력에서도,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강상재를 막을 수 있는 유닛이 LG에는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DB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예, 일단 LG 같은 경우는 일단 득점력이 좀 많이 딸리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최근 DB의 득점력도 많이 좀 5점 정도 좀 주춤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백코트에서는 DB, 프론트 코트에서는 LG라고 하겠지만, 결국 이 3, 4번 자리에서의 어떠한 경쟁력은 아무래도 DB가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DB의 승리, DB의 승리까지만 보고, 핸디캡은 좀 모르겠어요. 예,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의 승리까지 보고, 언어번은 언더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두 팀의 득점력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가운데 161.5면은 언더 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순위 DB의 승리, 그 다음에 2순위 언더 정도 보겠습니다. 네, 배구 보겠습니다. KB와 삼성화재 경기인데, 재밌게 이제 KB의 김정호가 삼성화재로 갔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황경민 맞나? 이름이? 예, 삼성화재의 황경민이 KB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KB에서는 당장 어떤 좀 신장이 좋은 윙어가 필요했었는데, 황경민이 KB로서는 뭐 예전부터 상당히 눈독을 들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삼성화재로서는 어떤 쌍포의 역할을 해주면서 리시브가 좋았던 김정호가 예전부터 뭐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그게 딱 맞아서 뭐 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뭐 서로 윈윈 같아요. 예, 윈윈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B 같은 경우는 김정호를 삼성에 보낸 데는 믿는 구석이 있죠. 예, 홍상혁이 최근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김정호보다 홍상혁이 올 시즌에 더 많이 출장을 했습니다. 더 많이 출장을 하면서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가 최근 몇 경기 약간 주춤하였지만 다시 폼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며, 그 다음에 오늘 경기부터 황경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 황경민이 나오면 블로커의 높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삼성화재보다는 KB손해보험의 현재 전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예. 삼성화재는 이크바이리가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죠. 김정호가 가세하면서. 그러면서 김정호와 이크바이리의 어떤 쌍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 우리카드한테 3대2로 패배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카드가 용병이 없는 상황이었고, 용병이 없는 상황에서도 삼성화재는 계속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크바이리 같은 경우는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주지 못했다라는 점, 뭐 그러한 점을 보았을 때 삼성화재가 KB손해보다는 전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니콜라와 이크바이리의 맞대결 대결에서도 삼성화재보다는 KB손해보험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뭐 최근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KB에서 건너간 삼성화재의 김정호가 뭐 제 몫은 해준다 하더라도 최근 리시브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KB손해보험은 니콜라라는 워낙 좋은 용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B손해보험이 오늘 경기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한 4세트까지는 갈 것 같아요. 삼성화재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KB손해보험의 승리, 그 다음에 오버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와 흥국생명 경기인데 도로공사가 직전 IBK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죠.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박정화의 활약이 상당히 준수했는데 아포지 스파이커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33득점을 해주었다. 하지만 박정화가 33득점 해주는 동안 카타리나는 한 20득점밖에 하지 못했어요. 즉, 이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용병들의 활약이 좀 어느 정도 받쳐 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가장 좋은 득점 득점 분포가 용병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 선수들이 득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데, 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1라운드가 지금 지난 상황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카타리나의 신장은 분명 좋은데 점프력이 좋지가 못해가지고 이 블로커들의 높이가 높은 팀들을 만나면 항상 고전을 합니다. 오늘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블로커들의 높이가 높은 상황에서 카타리나가 과연 얼마나 해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박정화와 배유나와 같은 어떤 배구에 관련돼서는 센스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옐레나와 김연경이 쌍포 역할을 워낙 잘해주고, 직전 도로공사의 박정아의 그 공격 성공률이 한 35-6%인데 반해서 흥국생명의 옐레나와 김연경은 공격 성공률이 44%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일단 결정력이 좋은 흥국생명이고, 다만 이제 흥국생명의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 이제 서브 리시브인데 김미연한테 거의 도맡아서 할 것 같아요. 오늘 경기도 도로공사에서는 김미연한테 서브를 계속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 서브들을 김미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버텨주느냐가 오늘 경기의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미연이 도로공사의 서브를 못 버티고 헤맨다면은 김다솔 세타마저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흥국생명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시츄에이션은 직전 1라운드에서 한번 보여주었어요. 흥국생명이 1, 2세트를 너무 쉽게 땄지만 3, 4세트 김미연이 무너지면서 김다솔도 같이 무너지고 결국 3, 4세트를 내주면서 파이널 세트까지 가게 되었는데, 김미연이 오늘 경기에서도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흥국생명이 쉽지는 않을 듯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도로공사가 이렇게 서브가 썩 강력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김미연이 어느 정도만 버텨만 준다면 오늘 경기 직전 경기에서의 어떠한 실수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미연이 어느 정도 리시브에 관련해서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로공사가 최소한 한 세트 이상은 가져갈 것 같다. 그리고 한 4세트 이상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 경기 오버를 예상을 하면서 흥국생명이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에 있는 프리뷰 글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예, 많은 방문 바라면서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